단언컨대 문재인은 시대의 위선 좌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계십니까?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국중세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는 공동으로 조국 규탄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전, 춘천, 청주, 수원, 인천 그리고 서울을 연결해서 대구, 부산, 서울의 보수 삼각 벨트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취적 보수 우파 시민의 총결집체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민자주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아니 짜리 됩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첫 번째 인사였던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윤창중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길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아니라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저 뒷분 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제1항도 부산에 우리 우파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직접 나오지 못했지만은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저 억울한 옥살이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부산 시민, 경남 도민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 탄핵, 인민 재판, 여론 재판, 마녀 사냥으로 불과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누명을 씌워서 정권을 찬탈당한 것,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광복동 이 거리에서 이 광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 윤창중은 수백만 명이 모인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영혼이 담긴 오늘 연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두 달 반 전에 50년간의 서울과 수도권 저의 활동 무대와 생활 근거지를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아직 제가 대구에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 윤창중은 지금 대구 사람입니다. 왜 대구에 내려왔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구에 내려온 윤창중이가 왜 지금 부산 광복동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느냐? 저는 대구와 부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보수 우파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늘 광복동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와 부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 대구요, 그리고 부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연설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질서를 좀 잡아주십시오. 네. 대구와 부산은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6.25 남침 때에 대한민국을 지킨 자랑스러운 지역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과 부국 강병을 위한 그 위대한 지도력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 정도까지 먹고 살게 한 그 지역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부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친일파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막았던 걸림돌이고 이러한 누명과 오명을 쓰면서 밀려오면서 바로 부산과 경남과 대구와 경북에 있는 좌파 친북 반미 세력의 그 복학 아세에 넘어가 가지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부산이 앞장섰던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전라도에 들러리가 돼야 됩니까?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이 왜 전라도에 들러리가 돼서 좌파 정권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따져 묻기 위해서 제가 50년 동안 유지해왔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온 것이고 오늘 부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산과 경남의 좌익 친북 반미 세력의 국학 아세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수 정권을 만들지 않고 좌파 정권을 만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유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산 경남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왜 좌파의 들러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좌파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부산 시민이 많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초라한 모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신생 국가 가운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3대 금자탑을 세운 것이 바로 경상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천 무효화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서 새로운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우는데 바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 표를 찍은 사람들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지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70% 이상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은 70% 이상이 지금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금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조론, 혼인관계만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한미 관계는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만에 지금 조론 상태입니다. 파산입니다. 지금 단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완전히 폐지된 것,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이 지금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지 트럼프가 언제든 철군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엊그제 뉴스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뜯어다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울타리를 만드는 대로 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재인 청와대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허구한 날 쏘아 올려도 국가안보회의 NSC 회의 한번 열지 않던 이 청와대가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주한미군 기지를 빨리 반환하라고 최후 통첩을 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한미군 스스로가 철수하라는 압력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넣고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은 완전히 파산났고 한일 우호 관계는 이제 적대 국가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로 지속 발전시켜온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이 문재인 좌익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가 완전히 해체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북핵 핵폐기를 조금도 할 의향이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대꾸 한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핵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바꿔 말하면 사실상 공산국가로 만드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이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제2의 북한이 됐습니다. 제2의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완전한 속국이고 러시아의 편방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 결코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마땅히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문재인은 탄핵을 당해서도 최소한 10차례 이상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재인을 자유한국당은 지금 완전히 싸우는 실험만 하고 있으며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들러리 야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지난달 7월과 8월 달에 대구와 부산에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기 위해서 대구와 부산에 있는 시장, 전통시장, 주요 전통시장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시장 경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도록 않을 만큼 지금 대한민국 전통시장은 엄청난 경기 침체 속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도 받지 않고 가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게가 폐업을 해도 권리금조차 받지 않아도 들어올 가게가 없습니다. 여기 국제시장
부평 깡통시장, 서문시장, 서문 로타리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칠성시장, 서문 관문시장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MF라도 더 혹독한 경제 재앙이 이미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부산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중이가 대구로 내려왔고 지금 부산에 내려온 겁니다. 윤창중이가 한 달에 보조금 3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사월세를 살면서 풍찬 노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내려오고 부산에 와서 지금 광복동 거리에서 이런 일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다시 1960년대 세계 최빈 국가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미치새끼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하는 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이 경상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무려 33년이라는 엄청난 추경을 받고 이 엄청난 폭염 속에서 서울 구치소에서 갇혀서 지금 불법 감금을 당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 보복을 받고 있는 그 뿌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산의 김무성과 대구의 유승민과 같은 이 배신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완전히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꼽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산의 김무성과 대구의 유승민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62명의 배신자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일주일에 4번씩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홍준표, 바로 그런 인간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보수 우파 세력이 괴멸당했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여러분,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도 옷 좀 벗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예. 여러분이 땀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500cc 물 2개, 3개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팔자인데.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변인 자리를 수락한 저의 원죄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애국운동이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윤창중과 함께 문재인 타도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윤창중은 저의 진정한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박수나 열심히 좀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사필 규정이구나라는 걸 뼛속 깊이 동감하게 하는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3대가 떵떵거리며 살아온 나라고,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온갖 돌팔매질을 했던 부산이 낳은 희대의 위선자, 희대의 위선자파 그 조국의 실질적인 그 본질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단지 조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조국 임명을 강행하려고 온갖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문재인 지명을 철회할 경우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나하고 김정숙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끌려온 것처럼 우리들이 자신들이 청와대에서 쫓겨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조국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 이 악랄한 좌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추잡스럽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탐욕을 이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편의 거대한 조국 가족 집단 사기 위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정말 신이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그 잘난 체 하던 조국, 이른바 구역질나는 그 외부에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대 출신에 해외 미국 유학 박사학위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그러면서 이른바 강남 좌파라는 그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편법과 불법과 위선과 가증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과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딸과 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지능적인 가장 위선적인 방법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온 그 조국 가족, 집단 가족 사기 위장극을 보면서 만약에 그가 법무장관을 사양하고 만약에 부산의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면 그 진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은 존재하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그 배경에서 촛불 세력을 자극하고 거기에 앞장서고 그리고 권력을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3년이라는 주형을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무현 자살을 가져온 이명박, 그 이명박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까지 감옥에 쳐넣은 이른바 적폐청산을 총진두지휘한 그 사령탑이 누구였느냐?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악랄하고 그 지능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의에 관한한 자신의 독점적인 전유물로 난채하고 자랑했던 그 조국의 신은 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한 이후에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추잡스럽게 자신과 가족의 탐욕을 위해서 국민을 속여온 인간임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국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섣불리 조국을 임명철회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도 섣불리 자진 사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철회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국이가 바로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시고 박수나 열심히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만 명이 아니고 이렇게 가족처럼 보이니까 제가 지금 더 힘이 나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설할 때 중간에 좀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물은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시겠죠. 예. 자,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 동안 얘기했죠? 30분 넘었습니까? 예. 흐름이 완전 깨져가지고. 네. 자, 그런데 조국이는 왜 자진 사퇴할 수 없느냐? 자진 사퇴하는 순간 조국은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부인, 딸까지도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쇠고랑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이 딸은 사실상 초등학교 학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전부 거짓말로 한영 외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부산의학전문대학 오늘 지금 다니면서 내일 모레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는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신은 살아계신 겁니다. 정말 너는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정말 해도 너무한 인간이다라고 신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이는 오늘 이 광복동 거리에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40년 동안 지켜본 정치부 기자 윤창중은 단언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한다면 그 순간 문재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나 돼지로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사기 찬탈하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공실화만 믿고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이가 조국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민심은 들고 일어나 총을 걸게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저 겉과 속이 다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혔을 때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호전이 들고 일어나 문재인을 탄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대구 경북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윤석열이란 자는 분명한 사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의 이 엄청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치적, 인간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80% 이상은 박영수 특검에서 그 칼제비 역할에 충실했던 윤석열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은 눈을 감아도 윤석열이라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박영수와 윤석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저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논공행상을 해서 문재인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켰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을 때리고 이명박까지 구속시킨 데 성공한
그 윤석열의 공을 사서 공을 인정해서 검찰총장을 시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메랑이라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이가 살아있는 권력까지 철저하게 부패를 일소하라고 했던 바로 그 윤석열이가 지금 조국의 목과 문재인의 목을 겨냥해서 비수를 날고 있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통쾌한 자중질환입니다. 이건 자중질환입니다. 윤석열로서는 도저히 조국과 문재인의 이 커넥션을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윤석열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형국을 우리는 일단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가했던 그 엄청난 정치 검사로서의 그 폐륜적 행위를 일단 눈을 감고 저 윤창중이는 윤석열에 대해서 일단 조국의 목을 쥐고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을 칠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일단 우리 애국 시민들은 윤석열이가 조국에 대해서 그 악랄한 판도라 상자를 열어가지고 좌파 반미 진북 이 가증스러운 희대의 위선자들의 그 실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윤석열에게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저와 똑같은 파평윤씨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후손입니다. 저의 아들이 석자 돌림입니다.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제2의 윤봉길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적당하게 수사하는 척 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치 권력과 야합한다면 윤석열은 너무도 비참한 말로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저는 경고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정말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검사로 남을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덥긴 덥군요. 그러나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집회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만 봐도 제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제가 대충 한 4~5분 연설하고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최 측에게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드리고 가겠다고 좀 제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연설하는데 한쪽에서는 사진 찍고 네 좋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앉아 계세요. 예예. 자
사진 다 찍으세요. 예.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우리도 다 태극기 세력이지만 만약에 태극기 세력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하는데 저렇게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문재인이나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문재인이나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숫자는 소수이지만 여러분들은 부산과 경남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수이다, 우리가 돈키호테 아닌가, 우리가 이래서 뭐하는가 하는 그러한 좌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 530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던 임금 왕은 27분이셨습니다. 그 27분 중에 하나같이 정치 투쟁의 희생물이 되어서 폐주, 이른바 폐륜의 군주라는 낙인이 찍혀서 물러나신 분이 단종, 연산군, 광해군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 분이 폐주로 물러났지만 그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단종만 복이 돼가지고 복위를 해서 임금으로 복위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단종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수양대군에 의해서 당한 거다. 단종이 당한 이 모든 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인민재판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글을 쓰고 상소하고 통곡하고 그 소리를 전했던 사육신과 생육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종은 다시 임금으로 복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단종의 사육신이요 생육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조선의 27명의 임금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임금은 세종대왕인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심어져 있는 왕은 단종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 가면 그 단종 묘소에는 지금도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지만 그 서울구치소에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광복동에서도 이런 태극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선 500년과 대한민국 70년 현대 정치사에서 단종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가슴속에 묻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무려 3년 동안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전대미문의 이런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문재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번 조국 사태가 바로 문재인이가 이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까지 감옥에 가둬서 적폐청산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이렇게 만든 문재인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신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신은 죽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신은 살아있을 것이요 문재인과 조국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광복동 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연설,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그 꼴을 보기 위해서 문재인의 처참한 말로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뒤에 숨어서 그 엄청난 정치 보복, 피비린 나라는 정치 사활을 연출했던 그 조국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최소한 100세 이상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국과 문재인의 말로를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윤창중은 이 부산 광복동 태극기 집회의 활성을 위해서 제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 부산과 부산 대구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 윤창중 대표님,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최초로 박근혜 정부에서 혜택받으신 분 윤창중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국가 중심 세력 대통령이신 윤창중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윤창중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최고의